음. 여기서 그 545의 니을 같은 경우에는 핵심은 1초가 지난 후 피의 변이가 4cm가 됐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게 1초가 지나고 피의 변이가 4cm가 되었다는 거는 지금 1초가 지난 후 피의 변이가 4cm고 1초가 지난 후부터 4초가 지날 때 변이가 4cm니까 일단은 주기가 4초인 거는 계산한 것 같고 주기가 4초인 거 계산한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 속력이 얼마인 것도 계산한 것 같고 속력이 5cm/s인 것도 계산한 것 같고 그러나 이 친구는 1초에 5cm 가는 친구거든요. 오케이? 1초에 5cm 가는 친구거든요. 이런 경우에 이동 방향을 살펴볼 때는 살짝 그려보는 게 좋아. 그러니까 만약에 이 친구가 오른쪽으로 진행하는 파동이면 그 다음 순간에 모습이 이렇게 됐을 거거든? 그럼 P점이 아래로 내려가지. 근데 여기 문제에서는 지금 P점이 어떻게 되고 있냐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반대 방향이죠. 그래서 왼쪽이에요. 이해 갔어? 얘는 살짝 그려보는 게 아예 그냥 편해. 그냥 끝났지? 그림과 같이 A, B는 매질 1에서 매질 2로 단색과 큰 C는 이제 2에서 1으로 입사한다. 동일한 단색광이다. A랑 C는 입사각이 서로 같다. 굴절률은 2가 1보다 크다. 일단 스넬 법칙, 그냥 스넬 법칙 한번. 일단은 파동의 속력비, 굴절할 때 파동의 속력비는 우리가 이제 파동의 속력은 파장 곱하기 진동수를 계산하는데 문제는 일단 발생한 파동 같은 경우에 진동수가 똑같기 때문에 이제 속력비랑 모해비는 똑같다. 파장비는 똑같고 입사각 굴절각의 무슨 값이랑 똑같다. 사인 값이랑 똑같다는 거. 근데 이제 빛이 이제 진공에서 물질로 매질로 진행하면 속력이 느려지는데 속력이 많이 느려질수록 굴절을 많이 해요. 그걸 우리가 굴절률이라고 해서 우리가 굴절률은 뭐에 반비례냐면 속력의 반비례입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문제의 세 번째 줄이 중요한 게 지금 저기서 굴절률이 2가 1보다 크다고 했거든요. 그 이 말인즉슨 파동의 속력은 1에서가 2에서보다 빠른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그래서 보기 1번부터 보면은 우리가 각도를 고민할 때는 항상 법선을 그려주셔야 되거든. 근데 입사각이랑 반사각은 같기 때문에 입사각이 A가 크지? 그러니까 반사각도 A가 커야 돼. 그래서 1번은 맞고 그 다음에 입사각이 커지면 굴절각도 커지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만 얘는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지금 얘가 느려진다라고 했을 때 직선으로 가려다가 꺾이는 거지? 그럼 마찬가지로 여기서 지금 입사각이 커져버리면 얘가 직진하려고 가다가 꺾이는 거. 그래서 지금 보면 입사각 커졌죠? 그럼 굴절각도 어떻다? 커집니다. 근데 일단 굴절 커진다. 그 문제가 아니구나. 근데 지금 이제 A랑 이제 C랑 먼저 보시면 지금 여기가 빠른 매질이고 여기가 무슨 매질이냐면 느린 매질이잖아요. 여기가 빠른 매질이고 이제 느린 매질인데 그래서 A 같은 경우에는 지금 A 같은 입사각이 세타라고 하면 굴절각이 굴절각 같은 경우에는 세타보다 작아야 돼요. 느려지니까. 느릴수록 각도가 작아. 근데 얘는 무슨 매질에서 무슨 매질로 간 거냐면 빠른 매질에서 무슨 매질로 갈 거야? 느린 매질로 가고 빠른 매질이 입사각이나 굴절각이 크단 말이야. C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입사각이 세타가 되는데 지금 A랑 C를 입사각 같다고 됐지. 근데 이 친구는 무슨 매질에서? 느린 매질에서 빠른 매질로 가기 때문에 오히려 얘는 각도가 커져야 돼요. 됐어? 그러니까 항상 각도, 입사각이나 굴절각 같은 경우에는 빠른 쪽이 각도가 크다고 생각해주면 좋아. 근데 이제 A랑 C는 입사각이 같은데 얘는 빠른 거에서 느린 거로 가는 거고 얘는 느린 거에서 빠른 거기 때문에 C의 굴절각이 A 굴절각보다 커야 돼. 그래서 2번에 A가 C보다 작다 맞고 그 다음에 3번에 이거는 그냥 갈게요. 속력은 어디서가 빠르다? 1에서가 빠르죠. 그럼 파장도 1에서가 긴 거예요. 1에서 깁니다.
근데 이제 한번 발생한 파동의 진동수는 안 바뀌어요. 그래서 5번 고칠게요. C의 진동수는 1에서와 2에서, 1에서와 2에서가 작다가 아니라 뭐라고 고치셔라? 같다고 고치셔야 돼요. 이게 파원에서 매질이, 그러니까 파원에서 파동이 발생한 건데, 이 파원이 얼마나 진동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기 때문에, 절대 매질이 바뀐다고 해서 굴절각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얘는 답은 5번. 됐어? 그래서 항상 속력이랑 굴절이랑 비교해 보는 게 좋아. 저거는, 그래서 일단 딱 문제 봤을 때 각도부터 먼저 보시고, 어디가 빠른 매질인지 느린 매질인지 찾으시는 게 중요해요. 자, 일단 질문. 자, 여기서 9를 쓰는 이유가 있어요. 여기서, 9가 아니라, 미안해. 1을 쓰는 이유가 있어요. 자, 1을 쓰는 이유는, 첫 번째는 요거야. 지금 여기서, 지금 1에서, 원의 중심으로 연계된 이 직선은 항상 요 접선과 몇 도? 90도예요. 오케이? 그래서 지금 입사하는 빛이든 굴절하는 빛이든 저기 원에서 굴절하지 않습니다. 입사각이 0도니까 굴절각이 0도. 그래서 직진해서 나가는 걸로 일단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자, 두 번째는 지금 여기서 직각삼각형 몇 개가 보이냐? 직각삼각형 2개가 보일걸? 뭐지? AO A 프라임이랑 BO B 프라임인데 얘네가 빗변이 어때? 빗변이 똑같지?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제 사인 I 같은 경우에는 뭐분의 뭐가 되냐면 선분 AO분의 A 스타고요. 우리는 사인 값이 필요하니까. 그 다음에 사인 얼 같은 경우에는 지금 BO분의 위에 선분 표시 안 해서 미안. 비비슷한데 여기서 AO랑 BO랑 똑같으니까 사인 값비를 비교를 할 때는 A 스타랑 비비스타만 비교하면 돼. 이해 갔어? 그래서 원이 나오는 거거든. 그러면 지금 여기서 이제 550번 그래서 이제 보고 가면 일단 굴절률 따지기 전에 속력. 그래서 지금 여기서 입사각보다 굴절각이 작지. 그러면은 속력은 몇 번 매질이 큰 거야? 속력은 매질 1이 매질 2보다 큰 거야. 그럼 굴절률이랑 속력은 반비례이기 때문에 굴절률은 매질 1에서의 굴절률보다 매질 2에서의 굴절률이 큰 거다. 그래서 기억의 굴절률은 매질 2가 이제 매질 1보다 크다는 거고요. 됐어? 그 다음에 2번 니은의 AA 스타의 길이가 증가한다는 거는 사인 값이 증가한다는 거거든요. 사인 값이 증가한다는 거는 입사각이 커진다는 거예요. 그럼 입사각이 커지면 굴절각도 커져야 되기 때문에 BB 스타의 길이도 증가해야 돼요. 그림으로 그려줘? 그러니까 여기 AA 스타가 커진다는 얘기는 지금 빛이 요렇게 들어간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AA 스타 길이 길어지지? 근데 입사각이 커지면 굴절각도 커지기 때문에 BB 스타도 길어져야 돼. 자, 그 다음에 디귿의 빛이 AO 구간과 OB 구간을 지는데 걸리는 시간은 당연히 다르겠지. 이유는 여기 거리가 이동 거리가 똑같은데 문제는 속력이 매질 1에서 빠르기 때문에 매질 1에서 시간이 더 적게 걸리겠죠. 그래서 답은 3번. 됐어? 답은 3번. 이해 안 되면 이해 안 된다고 얘기해 줘야 돼. 그래서 552번에 답은 3번. 자, 이거는 잠깐만 요거 좀 보자. 자, 평행선 두 개가 있었을 때, 지금 요 경우와, 그 다음에, 잠깐만 잘 그려야 되는데, 지금 여기 있는 간격이 똑같습니다. 아니, 잠깐 간격 그렇게 잘 그려야겠다. 잠깐만. 간격을 같게 잘 그려볼게요. 그러니까 처음에, 자, 요렇게 된 경우와, 그 다음에 나는 잘 그린 것 같은데 얘 너무 납작하겠다. 그러면 더 눕혀? 더 눕혀야지. 자, 요렇게. 자, 지금 똑같은 간격으로 입사하는 건데 지금 요 사이 간격이 더 어때요? 좁죠? 좁으면 지금 입사각, 굴절각 한번 볼게. 어떻게 돼? 각도가 1번이 커, 2번이 커? 2번이 크지?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문제에서 체크하시면 여기서 이제 D1이랑 D2랑 나왔는데 지금 요게 간격이 낮잖아요. 이 말인즉슨 세타1보다 뭐가 작다는 뜻이야? 세타2가 작다는 뜻이다.
이해 갔어? 그래서 이게 두 평행선이 지금 경계면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얘네들 사이에 이제 간격이 가까워지고 대신에 각도가 커져. 됐어? 그래서 세타1이랑 그 다음에 세타1이랑 이제 세타2 그렇게 되는 거지. 자, 그래서 일단은 요렇게. 그래서 일단 세타1이 이제 세타1이 그래서 세타2보다 일단은 크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파장. 속력은 그렇게 어떻게 찾으시냐? 일단은 여기서 지금 여기서 입사각이랑 여기서 이제 굴절각이랑 비교하면 여기서 입사각이 크니까 아니지. 이렇게 얘기하면 되지. 자, 그러면 다시 얘기할게. 미안. 자, 여기서 이렇게 법선을 그릴게요. 자, 그러면 여기 각도를 점이라고 쓸게요. 점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요 친구랑 무슨 각이야? 각이에요. 그러니까 어때야 돼? 같아야 돼. 같아야 돼. 자, 그래서 지금 A의 경우에는 이렇게 되는 거야. 지금 입사각이랑 지금 굴절각의 차이를 보시면 지금 A에서의 입사각이 세타 제로일 때 아니야 미안 잘못 썼어. 지금 공기에서의 입사각이 세타 1일 때 지금 A에서의 굴절각이 점이에요. 됐어? 점이야. 점. 자, 근데 지금 여기에서 같은 경우에는 거꾸로 지금 B에서 입사각이 얼마일 때? 점일 때 공기에서 굴절각이 얼마예요? 세타 2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사인 값 B는 속력 B랑 똑같거든요. 근데 사인 같은 경우에는 어떤 특징이냐면 세타가 0이랑 90도 사이에서는 세타가 커질수록 사인 세타가 어떻게 돼? (0에서 90도) 사이에서는 세타가 커지면 사인값 어떻게 돼? 커져요. 그러면 지금 비교를 해봅시다. 지금 이 친구가 각도 차이가 큰 거예요? 이 친구가 각도 차이가 큰 거예요? 각도 위에 비교해서 써드리면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세타 프라임으로 쓰고 그랬나? 그러면 위에가 각도 차이가 크지? 각도 차이가 크다는 거는 얘네들의 뭐의 차이가 크다는 얘기게? 속력 차이가 크다는 얘기야. 왜냐면 속력이 비슷하면 꺾여 안 꺾여? 안 꺾이잖아. 그러니까 다시 1번이랑 2번 매질이랑 속력이 똑같으면 굴절을 안 해. 같은 입사가서 굴절을 안 하는데 속력이 많이 느려질수록 굴절각이 작아지기 때문에 입사각이랑 굴절각의 차이가 크다는 얘기는 이 친구들 속력 차이가 되게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A 매질이랑 공기 사이의 각도 차이가 크다는 얘기는 얘네들의 뭐의 차이가 크다? 속력 차이가 더 크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속력이 이렇게 되는 거죠. 속력은 공기에서 당연히 제일 빠르고 어디서 빠르고 B에서 느리고 어디에서 느려? A가 제일 속력이 느린 거지. 됐어? 얘네가 속력 차이가 크니까. 그래서 항상 속력 차이를 찾는 게 되게 중요해.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니은부터 먼저 보면은 공기 중에서 파장이 람다인데 여기서 느려졌기 때문에 여기서 파장은 람다보다 작아져야 돼. 속력 B랑 람다 B는 똑같으니까. 파장 B랑 똑같으니까. 그 다음에 지금 속력이 A가 느리기 때문에 오히려 굴절률은 A가 B보다 커야 돼. 굴절률 순서는 A가 크다, B가 크다, 공기가 작다거든요. 항상 반비례인 거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답은 5번입니다. 그러니까 답은 5번. 그래서 여러분 이거 스넬 법칙 있죠? 이거 엄청 중요해요. 자, 일단 어떻게 증명할까? 일단 원에서의 속력. 자, 여기서의 속력. 지금 T초 때 얘는 이만큼 이동했어요. 파동이. 그 다음에 T초 동안 얘는 요만큼 이동했어요. 그럼 V1은 얼마분의 얼마라고 쓸 수 있어? T분의 AA 프라임으로 쓸 수 있는 거지. 그럼 V2는 T분의 BB 프라임으로 쓸 수 있는 거지.
t초 동안 이동거리니까. t초 동안 이동거리니까. 그래서 지금 V1, V2. 그래서 일단 V1 나누기 V2는 얼마가 증명이 돼? 얘는 AA 프라임 나누기 BB 프라임. 그래서 속력비는 결국은 요게 파장이긴 하거든요. 파장비. 그러니까 같은 시간 동안 이동거리비랑 같다. 일단 요게 첫 번째가 나오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저거 사인 I, 사인 알파잖아. 여기서 이제 공통변이 보일 거야. 지금 A 프라임 B가 공통변이고요. 지금 여기가 90도고 여기가 90도이기 때문에 여기가 I예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를 X로 쓰면 얘네들 앞에서 90인데 요 앞에서도 90이니까 여기가 얼마가 돼야 돼? R이 나와야 돼. 그러면은 사인 I는 얼마야? A 프라임 B분의 A 프라임이고, 그 다음에 사인 R 같은 경우에는 사인 R은 A 프라임 B분의 BB 프라임이기 때문에 결국은 얘네들 B는 결국 뭐와 똑같아? 사인 I 나누기 사인 R이랑 똑같지. 결국 요식 증명한 거야. 됐어? 그래서 요게 답입니다. 그래서 이거 되게 중요해요. 스넬 법칙 되게 중요하고, 스넬 법칙은 안 외워지면 써놓고 풀어. 그래도 생각보다 질문이 없네. 자, 여기 개념 정리 한번. 자, 지금 요건 파면을 나타낸 거야. 파면. 그래서 파면이라고 하는 거는 위상이 같은 지점을 연결한 면이나 선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친구는 잘은 모르겠지만 옆에서 보면 요렇게 되어 있을 거거든요. 됐어? 옆에서 보면 이런 상황인 거야. 그래서 지금 파면이랑 파면 사이의 간격이 그래서 뭐가 되냐면 파장이 되는 거야. 일단 그거는 기억하시고, 그래서 그럼 이게 파동 자체가 이쪽으로 가는 거거든. 파동 자체가 이렇게 가는 거거든. B와 경계면은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래서 항상 파면의 수직인 방향으로 간다고 보시면 돼요. 아, 반사구나. 오케이. 그래서 지금 요거만 지울게. 다시 정리를 하면 지금 요렇게 갔다가 지금 일부는 반사하고 일부는 굴절하는데, 자, 그러면 일단 갑니다. 입사각이랑 무슨 각은 똑같지? 입사각이랑 반사각이 같거든? 이 말인즉슨 왜 그럼 같을까? 얘네 반사할 때는 무슨 매질이기 때문에? 같은 매질이거든요? 같은 매질이라는 얘기는 속력이 어떻다는 뜻이야? 속력이 같다는 뜻입니다. 근데 진동수는 바뀌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반사하는 파동의 물결파의 파장이 람다1이면 입사하는 파장의 파장도 람다1이어야 되는 거예요. 됐어? 그래서 A의 파장은 람다1이야. 자, 근데 이제 C로 갔는데 C로 갔을 때 지금 문제에서 그림이 이상할까봐 줬나봐. 여기 람다1이랑 지금 C에서의 파장이 람다2인데 지금 람다1이 더 크지? 그러면은 속력이 매질 1이 매질 2보다 빠르다는 뜻이야. 그래서 왜냐하면 속력 B는 파장 B랑 똑같으니까. 그래서 속력은 A가 C보다 빠르다가 맞고, 그 다음에 이미 발생한 진동수는, 파동의 진동수는 타원이 얼마나 진동하느냐에 따른 값이기 때문에 매질이 달라진다고 안 바뀌거든요. 그래서 3번에 진동수는 그래서 B랑 C랑 같은 거고, 그 다음에 굴절률은 속력의 반비례하기 때문에 굴절률은 2번 매질이 커야 돼요. 그래서 4번 틀린 겁니다. 굴절률은 그래서 뭐가 뭐보다 크다? T가 1보다 크다가 돼야 돼. 그 다음에 맞아 5번 같은 경우는 이게 보시면 지금 굴절률이랑 파장은 반비례인데 뭐에 대한 뭐의 굴절률이라고 했을 때는 기준이 1에서의 굴절률인 거예요. 1에 대한 2의 굴절률이라고 문제 나있잖아. 그러면은 V1 나누기 V2가 되기 때문에 파장으로 보여야 되나? 그러면 속력비랑 파장비랑 똑같이 요렇게 돼야 되는 거야. 그래서 반대로, 그러니까 파장과 속력은 정비례 관계인데 굴절률이랑은 반비례야. 그렇게 정의를 내렸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답은 4번. 그래서 그렇게 답은 4번. 그렇게 답은 4번이고, 자, 그 다음에 556번. 자, 그럼 얘는 물결파가 어떻게 생긴 거냐면 지금 요게 파면이잖아요. 파동은 이제 파면의 수직인 방향으로 진행한다고. 요렇게 갔다가
지금 요렇게 꺾이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림 그리기 생각하기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래도 정리해보면 경계면에 수직인선 법선 그린다. 그러면 지금 보시면 입사각보다 굴절각이 큰 게 보일 거야. 그러면은 지금 속력이 여기가 빠른 거. 여기가 빠르고 얘가 느리지. 왜냐하면 물결파는 무슨 곳에서 빠르고? 깊은 곳에서 빠르고 지금 어디에서 느리기 때문에? 얕은 곳에서 느리기 때문에. 자, 그래서 물결파의 속력은 깊이가 얕은 곳이 느린데 이유는 깊은 곳은 마찰을 바닥에서 적게 받는데요. 얕은 곳에서는 물결파가 바닥에서 마찰력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느려지고 그 다음에 파장과 속력은 정비례 관계이기 때문에 깊은 곳이 빨라요. 그럼 파장도 길어야 돼. 그리고 지금 어차피 이건 그림으로도 알 수 있어. 얘는 지금 딱 봤을 때 파장 길고 얘는 파장 짧지. 지금 표시하기가 되게 애매하다. 그래서 니은은 그래서 맞고 그 다음에 유리판이 놓여있는 영역으로 갔을 때 그러니까 항상 빠른 쪽이 각도가 크다라고 얘기했잖아. 그래서 문제풀 땐 그렇게 풀면 되는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그래서 지금 보면 입사각보다 굴절각이 더 크죠. 네. 그래서 디귿이 틀렸다. 이게 은근 수직으로 그리는 거 힘들거든. 요 은근 수직으로 그리는 게 힘들어서. 그래서 요 문제 같은 경우에는 딱 파장만 딱 보고 속력 찾아야 돼. 파장이 긴 게, 속력이 빠르다. 그럼 마찬가지로 558도 마찬가지거든. 지금 A에서 파장이 더 긴 게 보일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속력은 A에서가 B에서보다 빨라. 왜? 파장이 더 A에서보다 이제 파장이 더 짧으니까. A에서가 B에서가 짧으니까. 여기까지 됐어? 그래서 파장은 그래서 됐고, 그 다음에 지금, 이거는 너네 나중에 시험에서 기억해놔. 여기서 지금 파면이랑 경계면을 이루는 각이 45도, 30도라고 써있잖아요. 이렇게 딱 나오는 순간, 여기 45 보이지? 이게 입사각이구나. 그 다음에 30 보이지? 얘가 뭐구나. 굴절각이구나 딱 알아채야 돼. 진짜요? 라고 그림 그려보면 그림 그려볼게. 그러니까 어차피 파면 짝짝짝짝 이렇게 꺾이는 거니까 파면의 수직인선 요렇게가 입사하는 물결파고 요렇게가 굴절하는 물결파인데 지금 경계면에 그릴게요. 경계면에 수직인선 법선을 그리면 지금 딱 보면 알겠지만 요렇게가 90도고 요렇게가 90도지. 여기가 또 중간에 끼인 각이거든? 여기가 몇 도가 나와? 45도 나오지? 그래서 45도 입사각. 그럼 마찬가지 원리로 여기가 지금 30도인데 여기가 30도인데 지금 여기가 90도거든요? 그러면 요 각이 얼마가 돼? 요렇게 두 개가 합해서 90이어야 되고 안 보인다. 그 다음에 지금 얘네들이 합해서 90이기 때문에 얘가 30도가 나와야 돼. 그러니까 파면이랑 이루는 각 나오면 저게 입사각이구나 굴절각이구나 그렇게 조금 비율을 찾아주시면 좋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얘 여기서 이제 스네 법칙을 적용을 하면 자 얘네들의 속력비는 뭐와 똑같고 얘네들 속력비는 타장비와 똑같고 그 다음에 각각의 매질에서의 입사각 굴절각이 사인 값이기 때문에 여기가 사인 45도 그 다음에 여기가 얼마? 여기가 사인 30도가 나오지? 됐어? 그러면 사인 45도 사인 45도 그러면은 얼마니? 얘가 2분의 1이고 분자가 2분의 루트 2이기 때문에 그럼 B 얼마분의 얼마 나와?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이렇게 써둘게요. 그래서 1분의 얼마가 나오게? 1분의 루트 2가 나오는겨. 그래서 얘는 1분의 루트 2.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보기 본다. 그래서 람다 B분의 람다 A는 람다 B분의 람다 A는 루트 2가 틀렸고요. 루트 2가 틀렸고요. 그 다음에 깊은 곳이 빨라요. 그래서 A가 깊습니다. 깊다. B는 얕다. 그 다음에 3번에 지금 딱 봐도 입사각이 굴절각보다 크고요. 자, 그 다음에 4번 조심해. 그러니까 A에 대한 B의 굴절률이라고 써있잖아. 그러면 이렇게 써야 되는 거야. 분모의 A 굴절률, 분자의 B 굴절률. 근데 요거는 속력의 반비례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가 B, A. 그러면은 얼마가 되냐면 루트 2가 되는 거지.
그래서 얘는 루트 2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B가 이제 수심이 깊어지면 지금 여기가 빠르고요. 여기가 느린데 수심이 깊어지면 얘가 지금 속력이 좀 늘어요. 속력이 는다는 얘기는 파장이 길어진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요거보단 파장이 길어지기 때문에 지금 람다 B분의 람다 A 같은 경우 분모가 커지지. B의 파장이 길어지거든요. B의 파장이 길어지기 때문에 요 값은 작아진다가 맞고, 그 다음에 6번의 물결파 속력은 이거는 계산했으니까 A에서가 B에서 몇 배? 루트 2배. 요거 스네 법칙 요거 되게 중요해. 왜 계속 중요하다고 강조하는지 알겠지? 얘 되게 중요해. 자, 559번에 자, 진동소가 일정한 물결파가 어쩌고 나왔고, 그 다음에 P에서 수면의 높이 나왔고, 그 다음에 속력을 구해라. 속력을 구하는 거는 어디 보자. 속력을 구하려면 구하면 되지. 파장 일단은 1에서의 속력을 찾은 다음에 얘네 각도 이용해가지고 2에서의 속력 찾으면 돼. 그래서 지금 매질 1에서 지금 얘는 파장이 4cm, 파장 4cm. 그 다음에 P점이 마루에서 마루가 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2초이기 때문에 주기가 2초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매질 1에서의 속력은 2cm/s예요. 일단 이렇게 하나 찾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스넬 법칙이야. 자, 지금 아까 여기서 나왔을 때 입사각 몇 도, 굴절각 몇 도? 입사각 45도, 굴절각 30도. 나중에 시험 풀 때는 법선 안 그려도 괜찮아. 그러면 지금 2에서의 물결파 속력이니까 계산할 때 얘가 분자에 있는 게 낫겠다. 그럼 V2, V1으로 쓸게. 그러면 여기 같은 경우에는 사인 30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 이제 2에서의 굴절각이 30도니까 여기는 얼마가 들어가시면 돼요? 사인 45도가 들어가면 돼요. 그러면 지금 저기서 계산해놨기 때문에 2분의 V2가 저값이 나오는 거지? V1에서 속력이 2cm/s는 계산했으니까 그러면 제가 얼마냐? 제가 루트 2분의 1인가? 아니다. 잠깐만. 루트 2분의 1이지. 그러면 어쨌든 요거 계산하면 이상하다. 얘가 루트 2분의 1 나오잖아? 그러면은 V2가 루트 2분의 2면 얼마냐? 루트 2죠? 끝! 루트 2. 그래서 솔직히 그래서 나중에 익숙해지면 여기 지금 사인 45, 사인 30 계산하면 사인 45 대 사인 30이 어차피 몇 대 몇이니까? 루트 2 대 1이니까 속력비도 이제 루트 2분의 1 되겠거니 그렇게 계산해도 괜찮아. 꼭 분수식으로 안 써도 괜찮아. 근데 여기서 조심할 거는 굴절률이랑 속력할 때 굴절률이랑 이게 속력이 모인 거는 조심하거라. 반비례인 건 조심해야 돼. 그래서 이제 가면 이제 몇 쪽? 자, 지금 계속 굴절에 대한 걸 하고 있으니까 파동의 굴절. 그래서 이제 247쪽. 그래서 이제 파동의 반사랑 굴절인데 그 얘기는 조금 하고 갈게. 생활 속의 파동의 반사. 자, 파동의 반사의 예가 뭐 있을까? 혹시나 해서 파동의 반사에 의한 예. 거울 속에 내 모습이 비치는 거랑 그 다음에 이제 메아리라던가 이런 거 있지. 그래서 그건 반사예. 그 다음에 그거겠고 일상 속에서의 파동의 굴절. 요것도 이제 예시를 드는 건데 자, 첫 번째는 빛의 굴절. 정리 짝짝짝 하고 설명 디테일하게 할 건 넘어갈게.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빛의 굴절의 예시로 첫 번째 이거는 기억해 주시는 게 좋은데 자, 물속의 물체는 크게 보일까 작게 보일까? 물속의 물체는 크고요. 어떻게 보이냐면 떠 보입니다. 그래서 물속에 내 다리를 집어넣으면 내 다리가 어떻게 보여? 두껍고 짧아 보이지. 크고 떠 보여서 그래요. 물속의 물체 크고 떠 보이는 게 이제 빛의 굴절. 그래서 중학교 때 기억나? 자, 지금 요렇게 여기다가 동전 컵 속에 집어넣고 이렇게 있으면 자, 동전 눈에 보이게 안 보이게? 안 보이거든요? 이건 집에서 실험해보세요. 자, 저 친구를 보이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게?
물 집어넣으시면 돼요. 물을 집어넣으면 이게 실은 동전에서 나온 빛이 경계면에서 굴절해서 눈 쪽으로 가. 그러면 사람은 이게 굴절했다라는 거를 못 느끼거든? 직선상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동전이 떠 보여. 이렇게. 그래서 물속의 물체가 크고 떠 보인다. 그래서 그래서 이거는 왜 그렇습니까? 라고 하면 물속에서 나온 빛이 진행을 할 때 여기가 입사각이고요. 요게 굴절각인데 물속에서 난 빛이 진행할 때 입사각에 비해서 뭐가 크기 때문에 굴절각이 크기 때문에 떠 보여요. 그래서 만약에 이 친구가 굴절률이 더 큰 매질, 속력이 더 느린 매질 같은 걸 쓰게 되면 입사각이랑 굴절각의 차이가 더 많이 커지기 때문에 더 떠 보여요. 쟤는 가끔 나와, 학병에. 됐어? 그래서 물속에 젓가락 넣으면 어떻게 보여? 물속에 젓가락을 넣었어. 그러니까 젓가락. 자, 젓가락 넣으면 젓가락 모습 한번 상상해봐. 어떻게 보여? 휘어 보이는데 위쪽으로 휘어 보여? 아래쪽으로 휘어 보여? 위쪽으로 요렇게 휘어 보이지? 그래서 요게 크고 떠 보인다. 요 예시야. 그래서 중학교 때 요 얘기 하거든? 여러분이 그 물속에 있는 물고기를 작살로 잡을 거야. 어디를 겨냥해야 돼? 내가 작살로 물고기 잡을 거야. 어디를 겨냥해야 돼? 그렇지, 좀 더 아래야지. 왜냐면 떠 보이니까. 레이저로서 잡으면. 레이저 총으로 물고기 잡으면. 그렇지, 보이는 그대로지. 왜냐면 빛이 간 그대로 되니까.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물속의 물체가 이제 떠 보인다. 요게 이제 빛의 구조 첫 번째 예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신기루랑 아지랑이는 다시 설명할 거거든요. 신기루는 들어본 적 있지? 뭔가 없는데 있어 보이는 게 신기루. 근데 실제 있는 거고요. 아지랑이는 되게 더운 날 도로 조편을 보면 자동차가 이렇게 형태가 이렇게 흐물흐물해져 보이는 현상이 있거든? 그런 게 이제 아지랑이. 그것도 이제 빛이 굴절이 일어나가지고 이제 되는데, 신기루는 이따 뒤에서 살짝 얘기할게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렌즈. 자, 세 번째는 렌즈인데, 자, 렌즈에서의 굴절은 일단 첫 번째 어느 쪽으로 꺾이냐면 두꺼운 쪽으로 꺾여요. 두꺼운 쪽으로 굴절하고, 그 다음에 몇 번 꺾이냐? 2번 굴절해요. 들어갈 때랑 나갈 때 2번 굴절하는데, 우리가 편의상 그릴 때는 몇 번 굴절하는 걸로 그리긴 하게, 한 번 굴절하는 걸로 그리기는 해. 그래서 왜 두꺼운 쪽으로 꺾입니까? 라고 하면 일단 속력이 느린 쪽으로 꺾인다라는 건 말씀드리긴 했는데, 일단은 여기서 공기 중에서 유리로 들어갈 때 지금 원래 직선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속력이 느려지기 때문에 굴절각이 입사각보다 작거든요. 두꺼운 쪽으로 꺾인 거 보이지? 그 다음에 원래는 직선으로, 이거 너무 심하게 꺾었는데? 그러면 어쨌든 법선 그렸었을 때 이 경우에는 굴절각이 더 커야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보면 다 어디로 꺾이는 거 보여? 다 두꺼운 쪽으로 꺾이는 거 보이지? 근데 이제 그릴 때는 한 번 꺾이는 걸로 그리긴 해. 그래서 우리가 렌즈가 두 종류가 있어. 요런 렌즈가 있고 요런 렌즈가 있단 말이에요. 됐지? 자, 첫 번째 거 무슨 렌즈? 얘는 볼록 렌즈, 이 친구는 오목 렌즈. 자, 그러면 볼록 렌즈에서는 빛이 평행하게 들어가면 안쪽으로 꺾이게, 바깥쪽으로 꺾이게?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안쪽으로 꺾이기 때문에 지금 빛을 한 점에 모으는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이 친구는 그리고 오목 렌즈 같은 경우에는 빛이 어느 쪽으로 꺾이게? 얘는 바깥쪽으로 요렇게 꺾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볼록 렌즈는 그럼 주로 어디 씁니까? 얘는 이제 빛을 모으거나 상을 확대하는 성질이 있는 렌즈이기 때문에 안경에서는 무슨 용 안경? 원시용 안경을 쓴다. 원시 교정용. 원시는 가까운 게 잘 보여? 먼 게 잘 보여? 먼 게 잘 보이는 거야. 원시니까 가까운 게 잘 보이는 거고, 그 다음에 돋보기 확대하는 게 있어서 돋보기에 쓰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광학기구, 현미경에도 확대하는 데 쓰고, 망원경에서도 빛을 모으는 데 쓰고, 쌍안경에서도 쓰고, 점점 요런 거에 이제 쓴다. 참고로 오목 렌즈 같은 경우 빛이 퍼지는데 이 친구는 안경에 쓰거든? 얘는 무슨 안경에 쓸까? 얘는 근시 교정용 안경에 써요. 그래서 어디 보자. 너도 눈이 상당히 많이 나쁜데 너네?
그래서 이게 보통 안경이 근시인 경우가 많아가지고, 그래서 나도 안경. 너 진짜 심한 근시인데? 그래서 선생님은 도수가 한쪽만 있어요. 아, 근데 얘는 도수가 안 있는 거다. 한쪽만. 그래서 보통, 얘는 도수가 없네. 나 한쪽만 나빠가지고 도수를 한쪽에 넣으면 머리가 너무 아파. 그래서 지금 그냥 살고 저거는 블루라이트 차단용. 그래서 컴퓨터 작업하는데 눈 뻑뻑할 때. 나 엄청 지저분할 때. 내 자신이 지저분할 때. 아, 그래? 근데 너 압축 되게 많이 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이게 주화도 한번 봐야지. 이게 비스듬하게 이렇게 보았을 때 이게 보통 오목 렌즈이기 때문에 보통 측면에서 보면 여기 이렇게 쏙 들어가 있어요. 사람의 얼굴이 쏙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눈이 그렇게 안 좋은 애들은 약간 이 경계면이 그렇게 뚜렷하지 않거든? 근데 눈이 나쁜 애들은 이렇게 쏙 들어가 있어. 그래서 눈 나쁜 애들이 안경 벗으면 눈 되게 크잖아. 그러니까 실제 눈은 한 2배 되는 거 아니야? 알았어요. 그래서 어쨌든 근시용 안경 요런 데 이제 쓴다. 자, 그래서 요게 빛의 굴절.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소리의 굴절. 이거는 이제 속력이 느린 쪽으로 꺾이는 특징이 있어. 참고로 소리는 어디에서 속력이 빠를까? 고체, 액체, 기체 중에? 고체에서 빠르고 기체에서 빠른데 어디선 들리지 않아. 진공에선 들리지 않아. 매질이 없어서. 자, 그 다음에 온도가 어떨수록 빠르게? 높을수록 빨라. 그래서 속력이 느린 쪽으로 파동이 진행하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이게 온도가 낮을수록 꺾이는데, 그래서 유명한 속담이 있어요. 낱말은 누가 듣나?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지가 듣는다. 되게 과학적인 속담인 거예요. 왜냐면 낮에는 소리가 하늘로 올라가고 밤에는 소리가 아래로 내려가거든요. 되게 과학적인 속담인 거야. 그러니까 왜냐면 낮에는 지금 낮에는 이제 온도를 비교하면 낮에는 지표가 빨리 데워지기 때문에 지표면의 온도가 더 높아. 그래서 이게 소리가 속력이 느린 쪽으로 굴절하기 때문에 소리가 위로 굴절해. 이렇게 올라가. 그 다음에 밤에는 온도가 상공의 온도는 그렇게 차이가 없는데 지표면 온도가 내려가기 때문에 소리가 아래로 굴절해. 이거 되게 과학적인 거야. 아, 진짜 되게 과학적인 거야. 그래서 운동장에서 소리 지르면 밤에가 더 잘 들리잖아. 그리고 낮에는 내가 고층 아파트 사는데 차 소리 다 올라오잖아. 고층 아파트 사는 사람들 보면. 그래서 낮 것만 그림을 조금 그리면, 그러니까 이제 낮에는 여기가 저온이고 여기가 고온인데 이게 약간, 그래서 만약 이 사람이 소리를 지르면 원래 직진해야 되는 게 맞지만 이게 은근 소리가 위쪽으로 슬쩍 구절하면서 이렇게 소리가 위로 올라가. 그래서 방음벽 설치할 때 어떻게 설치해? 이렇게 바깥쪽으로 설치하지. 그래서 이렇게 설치하는 거야. 그래서 밤에는 거꾸로 이제 어디로 굴절하면 아래로 굴절. 그래서 요게 이제 소리의 굴절에 이제 관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물결파. 그 세 번째는 물결파 굴절인데, 물결파 같은 경우는 그래서 파도가 해안선에 나란하게 이제 들어오는데, 이건 무슨 소리예요? 라고 하면 일단은 지구과학을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아니 이렇게 그리면 좀 그렇다. 아니, 이렇게 그릴게요. 일단은 이게 육지에서 튀어나온 곳이 고시라고 하고 들어간 곳이 만이라고 하는데, 문제는 같은 이렇게 지점이면 지금 물결파는 수심이 얕을수록 느리거든? 그러면 여기는 수심이 깊고 여기가 수심이 얕아. 왜냐면 육지에 가까우니까 얕아서 이게
물결파가 들어오다가 이게 속력이 느린 쪽으로 굴절하기 때문에 물결파가 진행해서 들어오다가 약간 물결파가 그쪽으로 들어오는 경향이 있어. 요렇게.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파면이라고 하는 거는 진행 방향의 수직으로 그리기 때문에 진행 방향의 수직으로 이 친구들 연결을 이렇게 해보면 결국은 뭐에 날아내지게? 해안선에 날아내죠. 그래서 파도가 들어올 때 해안선에 날아온다. 요게 이제 물결파 굴절. 신기하죠? 자, 그래서 247 밑에 보시면 자, 이제 표 볼게요. 자, 굴절 현상의 이용. 그래서 오목 렌즈는 근시, 보록 렌즈는 원시. 그 다음에 난시는 특수 교정용 안경을 씁니다. 그 다음에 광학기기라고 하는 건 빛을 이용한 기기들 광학기기인데 카메라, 망원경, 현미경 대부분 보록 렌즈 쓰고요. 얘는 저반 렌즈 부분에 이제 오목 렌즈를 쓰기도 해요. 그게 종류마다 다르고. 그 다음에 지구 내부 구조 분석은 지진파, 피파에스파 기억하지? 피파에스파가 이제 물질의 종류나 상태나 밀도에 따라서 이제 속력이 달라져서 굴절하는 정도가 달라지는 거. 그래서 뭐 외핵을 통과를 못 해가지고 외핵은 액체고 뭐 점점점 나오지. 그 다음에 굴절 당도계는 뭐냐면 이게 이제 빛의 굴절을 이용해서 얼마나 단지 안 단지를 측정하는 건데 이게 설탕이 많이 들어가 있으면 어떻게 되게? 밀도가 커져서요 빛의 속력이 느려져요. 그래서 굴절을 더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도를 측정한다고 하는데 그냥 먹어보면 될 것 같죠? 빛이 느려져. 왜냐면 빛은 매질이 필요가 없는 파동이라서 밀도가 크면 되게 입자들이 촘촘하게 있으니까 걔가 진행하는데 방해받아. 그래서 느려져. 근데 소리는 반대로 소리는 매질 자체가 진동해야 되는데 이제 무질인 입자가 가까울수록 진동이 빨리빨리 전달되기 때문에 그래서 빛 같은 경우는 조심할 게 빛은 기체에서 제일 빨라. 아니지. 진공에서 제일 빨라. 그 다음에 기체, 액체, 고체, 순수 늘어지는데 소리는 반대. 근데 빛도 온도가 높을수록 빠르긴 해. 왜냐면 온도가 높으면 입자들 밀도가 그렇지 작아지니까. 그래서 반대. 그래서 거기 248쪽 한번 봐봐. 자, 248쪽에 거기 이제 신기루가 나와 있어. 자, 248쪽에 신기루. 사진을 잘 봐야 돼. 아유, 힘들다. 오늘도 오일을 드려야 되나? 오일을 드려야 되나? 자, 그래서 이제 신기루는 사진 잠깐 보는데 거기 보면은 뜨거운 지면에서의 신기루가 나와 있을 것이요. 근데 여러분 그게 땅이 젖어 있는 게 아닙니다. 거기 이제 뜨거운 자연위의 신기루 해가지고 사진이 나와 있는데 그게 땅이 젖어 있는 게 아니에요. 신기루.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제 지면 온도가 상공보다 온도가 높으면 신기루는 아래쪽에 생기고요. 그 다음에 지면 온도에 비해서 혹은 수면에 비해서 지면 온도가 상공에 비해서 낮으면 신기루가 위에 생겨. 위에. 이거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그 자동차 예시를 좀 드릴게요. 이렇게, 그 다음에 요렇게, 그 다음에 사람이 요렇게 있다고 치면 원래는 그 자동차에서 반사된 빛은 직진해서 가는 게 맞아. 근데 만약에 지면의 온도가 높고 그 다음에 지면의 그 상공의 온도가 이제 낮으면 이게 요 빛이 약간 위쪽으로 이렇게 굴절하는 경향이 있거든. 그래서 나온 빛이 이렇게 굴절해. 근데 사람 눈으로 들어오는 빛은 얘가 굴절했다고 인지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굴절광선의 연장선에 있다고 생각해. 그래서 굴절광선의 연장선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각각의 경우를 해서 굴절광선의 연장선을 그려보면 신기루가 아래에 생기지. 요렇게. 그래서 신기루 같은 그래서 여기 아래에 생기고 만약에 얘가 이제 타이타닉, 얘가 타이타닉은 안 되지. 이제 배를 타고 가는데 여기 이제 빙산이 이렇게 있어. 너무 심하게 그리면 힘드니까. 그러면 여기가 차가우니까 저온이고 상대적으로 여기가 고온이면 어쨌든 아까 얘기했듯이 빛은 직진을 하는 게 정상이긴 한데 이렇게 온도차가 나오면 아무래도 빛이 어느 쪽으로 꺾이는 경향이 있다? 아래쪽으로 꺾이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사람의 눈은 굴절광선을 느끼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연장선에 있다고 생각해서 신기루가 이렇게 하늘에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가 이제 빛의 구조 현상. 조심할 거는 지금 반사랑 구절 현상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파동이 굳이 아니라도 일어날 수 있는 현상이기 때문에 걔는 조금 헷갈리면 안 될 필요는 있어요. 왜냐면 여기가 뒤에 파트가 다 빛이냐 무지냐 그 얘기를 해서. 자, 그 다음에 전반사 조금 하고 쉽게.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이제 전반사. 자, 256쪽. 이제 전반사. 전반사, 이제 광통신, 그렇게 들어가는데, 좋아요. 자, 그래서 전반사랑 이제 전자기파. 전자기파는 되면 하고, 아니면은 조금 문제 연습하고, 그렇게 갈게. 자, 일단 전반사 하기 전에, 잠깐 빛의 반사와 구절 얘기를 조금 한다. 한 번만 더 정리한다. 얘는 중요하니까. 일단 파동 문제는 풀 때 제일 중요한 거는 매질에서의 속력을 먼저 파악하는 게 중요해. 매질에서의 속력을 먼저 파악하는 게 중요해서 만약에 여기가 공기고 물이면 일단은 두 가지 기억해야 돼요. 첫 번째는 입사각이 커지면 구조가 커진다라고 하는 거랑 그 다음에 속력이 빠른 쪽이 입사각이든 구조각이 더 크다는 거야. 그래서 속력이 느린 쪽으로 꺾이는데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거는 한번 복습. 자, 요렇게 빛이 진행해. 자, 그러면 여기서 직선으로 못 가거든? 위로 꺾여, 아래로 꺾여? 위로 꺾여, 아래로 꺾여? 아래로 꺾인다. 그래서 지금 요게 입사각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구절각. 그래서 빠른 매질에서 느린 매질로 가면 입사각이 더 크기 때문에 구별할 수 있는데, 여기서 이제 조심할 거는 빛이 저렇게 진행할 때 굴절만 하진 않아요. 어떤 빛도 있게? 반사하는 빛도 있어. 근데 만약에 여기서 빛을 100이라고 쳤는데 반사를 70%라면 굴절을 30% 가는 거야. 그래서 반사하는 빛이 있기 때문에 수면에 물체가 비쳐 보이는 거지. 근데 선명하진 않잖아. 이유는 굴절하는 빛도 있어서 그래. 그래서 어두운데 어쨌든 여기가 이제 반사각. 그래서 반사 법칙을 입사각이랑 반사각이랑 같다는 거예요. 입사각이랑 반사각 그래서 항상 같아. 왜냐면 속력이 같으니까 같은 거야. 그래서 같고 이제 구절각은 저렇게 되는데 만약에 여기서 입사각이 커져. 입사각이 커지면 당연히 반사각도 커지고 어쨌든 간에 직선으로 가려다가 꺾이는 거니까 구절각도 커져. 거기까지 됐니? 그래서 어쨌든 이런 식으로 무슨 매질에서 무슨 매질로 갈 때 빠른 매질에서 느린 매질로 갈 때는 뭐가 더 큽니다. 입사각이 뭐에 비해 더 크다? 굴절각의 그게 크다? 요게 지난번에 했던 건데 그러면 이제 전반사라고 하는 건 뭐냐? 전반사라고 하는 거는 굴절하는 빛이 없는 거예요. 굴절이 일어나지 않고 그 모든 빛이 전부 반사한다라고 해서 전반사야. 그래서 전반사는 굴절하는 빛이 없이 모든 빛이 반사한다 그래서 이제 전반사. 그래서 전반사는 조건이 제일 중요하거든. 전반사는 조건이 제일 중요하고 여기서 삼각비가 나와서 약간 여학생들에 대해서 조금 걱정하는 바가 있죠. 이게 진짜 신기해. 이렇게 얘기하면 남녀 차별이 아니야. 이게 진짜 상대적으로 여자아이들이 도형이 좀 더 약해. 약간 느낀 적 있어? 근데 그렇다가 진짜 실제적으로 조금 그래. 걔네가 약간 남자애들이 약간 입체라던가 이런 거에 대한 관념이 좀 더 좋은 경우가 확실히 많아. 어쨌든. 자, 그래서 일단은 거꾸로 간다. 그래서 얘는 이제 공기, 물. 자, 그래서 일단은 요렇게 가는 상황. 자, 요거 조심해야 돼. 입사각이 몇 동격? 0도인 거예요. 왜냐하면 법선과 이루는 각이기 때문에 여기서 입사각은 0도, 구절각도 0도인 거야. 되게 낚이기 되게 좋지. 입사각 0도, 구절각 0도. 자, 그러면 여기서 입사각을 좀 더 키워봅니다. 자, 그러면 당연히 반사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 경우에는 무슨 각이 더 커야 돼? 굴절각이 더 커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굴절해. 됐어? 그럼 입사각이 커지면 모두 커져? 굴절각도 커지거든? 그럼 입사각 더 키운다? 아이고, 잘 그려야 되는데. 잘못했다. 입사각이 더 키운다?
자, 그러면 반사가 커지고 굴절각도 더 커져야 되는데 직선으로 못 가거든? 살짝 어디에 가까워져? 경계면에 가까워지는 거 보이지? 자, 이제부터가 되게 중요한데 그럼 여기서 입사각이 더 키운다. 자, 그래서 직선이 아닌데? 어느 순간이 되면 당연히 반사하는 빛이 있는데요. 굴절각이 딱 90도가 되는 순간이 있어요. 90도가 딱 되는 순간이 있어요. 그럼 이렇게 되면 굴절광선이 경계면에서 진행하는 거거든. 자, 그래서 요때 각이 되게 중요해. 요때 각을 뭐라고 하느냐? 임계각이라 그래. 임계각. 그럼 저기보다 각도가 더 커지면 어떻게 될까? 굴절각이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굴절각이 90도를 넘는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굴절각이 90도를 넘는 상황. 원래 그러면 굴절각이 90도면 그럼 굴절한다고 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요런 식으로 어떻게 각도가 더 작아진 거 아니야? 어쨌든 요런 식으로 모든 빛이 전부 반사하는 현상이 일어나는데 요거를 뭐라고 한다? 요걸 전반사라 그래. 됐어? 그래서 굴절각이 몇 도보다 커진 상태? 90도보다 커진 상태라고 생각해도 돼. 그래서 그러면 아까 선생님이 중요한 게 전반사는 조건이 제일 중요해요 라고 했던 거 기억하지? 일단 전반사 조건 첫 번째는 이런 식으로 빛이 물에서 공기 쪽으로 가야 돼요. 왜냐면 지금 보면 공기에서 물 쪽으로 가면 굴절각이 입사각보다 커질 일이 없어요. 이해갔니? 그러니까 만약에 입사각이 90도라 하더라도 굴절각이 90도보다 작지. 그래 전반사가 안 일어나. 그래서 첫 번째 조건은 빛이 혹은 모든 파동도 마찬가지야. 파동이 속력이 어떤 매질에서 느린 매질에서 속력이 빠른 매질로 진행할 때 이유는 굴절각이 입사보다 커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 굴절률이 큰 매질에서 굴절률이 작은 매질로 갈 때 참고로 굴절률을 한 번만 더 정리하면 굴절률은 빛이 굴절하는 정도를 나타낸 값인데 속력이 느려지기 때문에 굴절한다. 그래서 매질에서의 속력이 느릴수록 굴절률이 더 크다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그 전반사가 일어날 때 입사각 요거는 반드시 뭐보다 커야 한다? 임계각보다 커야 해. 같다 아닙니다. 혹시 보니까 수학처럼 같다 아니에요. 왜냐하면 임계각으로 입사할 때는 굴절하는 빛도 있고 반사하는 빛도 있는 거야. 그래서 임계각보다 클 때. 그래서 요 임계각이라고 하는 건 굴절각이 몇 도일 때? 90도일 때의 입사각을 우리가 임계각이라고 한다. 됐어? 요거 두 가지. 일단 체크해 놓을래? 야, 조이지 마! 조이지 마! 됐어? 왜 삼각비가 나온다고 얘기하는지 알겠지? 삼각비가 계속 나와. 그래도 특수각 4개밖에 안 나오니까. 아니, 5개. 특수각 5개. 자, 그래서, 자, 그러면 이제 입사각이랑 임계각과의 관계를 조금 얘기를 할게. 자, 그래서, 여기 매질이 N1, N2. 잠깐, 책대로 갈까? 밑에를 N1으로 갈게. 자, 굴절률이 N1, N2. 그 다음에 속력이 V2, V1. 자, 그래서 지금 N1이 N2보다 크고 V1이 V2보다 작고. 그래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기가 무슨 매질? 느린 매질, 빠른 매질. 자, 그래서 임계각을 그리면 자, 임계각이라고 치면 굴절각이 몇 도여야 한다? 90도일 때 입사각이 임계각이에요. 조심할 거는 굴절 광선, 반사 광선 있긴 있어요. 와, 조지 마. 여기 중요해.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임계각의 사인 값을 계산하는데, 그 전에 다시 스네 법칙을 다시 하도록 한다. 그래서, 자, 일단 입사각 굴절각의 사인 값 B는, 자, 뭐에는 정비례? 속력에는 비례하는데, 굴절률에는 무슨 관계? 반비례였던 거 기억하지? 그럼 요거 그대로 넣을게. 그러면 지금 매질 1에서의 입사각이 여기를 세타 C. 자, 그 다음에 굴절각이 몇 도? 90도. 됐어? 굴절각이 90도.
그 다음에 그러면 얘는 속력의 반비례이기 때문에 n1분의 n2인데 사인 90이 얼만가? 사인 90이 1이기 때문에 임기각의 사인 값은 뭐에 비례 하시면 된다? 구절유 비례 하시면 돼요. 여기서 체크하시는데 그러면 뭘 넣어야 되냐? 라고 했을 때 여러분은 수학을 배우신 분들이니까 사인 값이 1을 넘으면 망하는 거예요. 오케이? 사인 값이 1을 넘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n1이 뭐보다 커야 돼? n2보다 커야 돼. 이거 되게 당연한 거야. 그러니까 공식 넣을 때, 그러니까 공식은 뭐 달달 외우는 건 좋지만 원리를 생각하고 외울 필요도 없지. 그러니까 분모에 일단 무조건 구절, 그럼 만약에 속력으로 놔도 분모에 속력이 어떤 걸 집어넣으면 돼? 큰 걸 집어넣으면 돼. 왜냐면 사인 값은 1보다 클 수가 없으니까. 됐어? 그런데 이제 보통은, 그래서 이제 보통은 이렇게 되고, 근데 이제 보통은 이제 공기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공기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고, 여기가 이제 매질인 경우가 있는데, 우리 이제 공기는 절대 굴절률을 1로 잡거든? 왜냐면 진공에서는 속력 차이가 많이 안 나서. 그럼 매질 굴절률이 n인데, n이 당연히 1보다 크겠지? 그러면 만약에 어떤 파동이 지금 진행해서 여기가 임계각이면 요렇게 이제 90도로 굴절을 하는데, 그럼 만약에 어떤 매질에서 공기로 진행할 때 임계각을 계산해라 라고 하면 그냥 임계각의 사인 값을 얼마를 집어넣으면 끝인 거야. n분의 1을 집어넣으면 끝인 거야. 됐어? 그래서 n분의 1을 집어넣으면 끝인 거야. 그래서 매질이, 진행하는 매질이 공기인 경우에는 그냥 굴절률에 역수하시면 되고, 근데 이제 문제는 요 매질이 다른 경우가 당연히 있으니까 그렇게 이제 계산하면 되거든? 그럼 이제 예시를 그래서 두 개를 들면, 어디를 줄까? 그래서 여기 머리 아파. 피타고라스나 뭐 이런 거 나오면, 그러니까 여기 문제를 만약에 푼다고 하면 내가 제일 두려워하는 건 그 여러분한테 뭐 이런 거 뭐 그 사인 제곱 세타 코사인 제곱 세타 뭐 이런 거 뭐 이런 거 나올 때 그런 거 나오면 조금 골치 아파지는데, 지수야 좀만 힘내. 자, 그럼 굴절률이 이렇게 되는 친구가 있고 굴절률이 이렇게 되는 친구가 있어. 자, 그러면 지금 굴절률이야. 지수야 굴절률. 그럼 얘는 임계각의 사인 값을 그냥 어떻게 집어넣으면 돼? 얘는 2분의 1이거든요? 그럼 임계각이 얼마나 뜻이에요? 임계각이 얘는 30도란 뜻이지? 그러면 이 말인 뜻은 얘는 30도로 입사하면 요렇게 90도로 굴절한다는 뜻이야. 그러면 입사각이 30도보다 크면 무조건 뭐 한다? 전반사 하는 거예요. 이해했어요? 됐어? 자, 그러면 얘는 임계각 사인 값이 얼마게? 얘는 임계각 사인 값이 루트 2분의 1이기 때문에 여기서 세타 C가 얼마가 나오냐면 45도가 나오거든? 그럼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빛이 몇 도로 입사하면? 45도로 입사하면 굴절각이 90도야. 그러면 그러면 입사각이 45도만 크면 전반사 하거든? 45도보다 크면 전반사 하거든? 자, 그러면 질문, 어떤 경우가 전반사 하기가 더 좋은 조건이야? 첫 번째 경우, 두 번째 경우. 첫 번째 경우지. 그러니까 지금 첫 번째 경우는 그 입사각이 몇 도보다만 크면 돼? 30도보다 크고 90도보다 작으면 전반사 하지만, 두 번째 경우에는 입사각이 몇 도보다 크고? 얘는 45도보다 크고 90도보다 작아야지 전반사를 하거든요. 그러면 전반사를 잘하려면 임계각이 커야 돼? 임계각이 작아야 돼? 임계각이 작아야 돼. 그래서 이거는 기억할게. 지수야! 그래서 핵심은 전반사가 잘 때, 그래서 임계각이 뭐 할수록 작을수록 뭐는 잘 일어난다? 전반사가 잘 일어나요. 임계각이 작을수록 전반사가 잘 일어나고, 그럼 임계각이 작을 조건, 그럼 임계각이 작으려면 어떻게 돼야 돼? 임계각이 작으려면 분모는 크고 분자는 작아야 돼. 다시, 전반사가 잘 일어나려면, 임계각이 작으려면 분모는 크고 분자는 작아야 돼. 즉 무슨 뜻이냐면 매질의 무슨 차이가 커야 한다? 굴절률 차이가 커야 돼.
굴절률 차이가 클수록, 다른 말로는 무슨 차이가 클수록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게. 혹은 얘네들이 속력 차이가 많이 나면 많이 날수록 뭐가 잘 일어나냐면 전반사가 잘 일어나.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소리 쓸모없지, 이제 계산하는 문제가 나올 수 있다. 자, 거기 259쪽 잠깐 봐봐. 자, 259쪽에 자, 어디 보자. 2번은 어렵진 않지만 한번 보고 가면, 자, 일단 공기에서 빨라요. 그래서 공기 쪽이 각도가 입사각이든 굴절각이든 더 커야 돼. 그래서 지금 기억은 맞아. 니은은 틀렸어. 왜 그러게? 여기가 빠른 매질이고 여기서 느린 매질이면 전반사 안 일어난다. 그 다음에 뭐는 틀렸어? 디귿은 왜 틀렸어? 디귿은 입사각보다 뭐가 커야 돼? 굴절각이 커야 돼. 그래 틀렸고, 그래서 얘는 맞아. 됐어? 그래서 일단은 속력부터 찾는 게 중요해. 그래서 일단 2번의 답은 기억이랑 리을. 그 다음에 3번은 쉽죠? 3번 당연히 몇 도? 45도고, 그 다음에 4번에 지금 4번 같은 경우는 지금 일단 굴절각은 0도가 아니라 몇 도여야 돼? 90도고요. 그 다음에 반사각은 당연히 30도고요. 그 다음에 입사각이 45도면 임계각보다 크기 때문에 전반사 일어나는 거 맞습니다. 그래서 X5. 자, 지금 여기서 자, 두 빛의 굴절각은 90도란 얘기가 나왔지. 그러면 세타1이랑 세타2랑 다 뭐란 뜻이게? 요게 다 임계각이야. 다 임계각이고, 그 다음에 지금 여기서 N1이 N2보다 작거든요. N1이래. 여기가 지금 세타1이 세타2보다 작거든요. 이 말인 즉슨 공기랑 유리의 속력 차이가 더 어떻다는 뜻이야? 더 크단 얘기야. 그래서 지금 속력은 당연히 유리가 제일 느리고, 뭐가 제일 느리고? 물이 느리고, 어디서 빠르다? 공기가 제일 빠르고, 그래서 얘가 굴절률이 N1, 얘가 N2, 얘는 1, 요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지금 여기서 사인 세타1은 임계각의 사인 값은 굴절률이기 때문에 얘는 N1분의 1이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친구는 얼마가 나오는 거게? 얘는 N2분의 1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분모에 뭐보다 큰 거 넣으시면 돼. 1보다 큰 거 넣으면 돼. 자, 그래서 1번에 굴절각이 90도일 때 입사각을 괄호일 때 뭐라고 한다? 임계각이라고 하고요. 임계각. 그 다음에 가에서 공기의 굴절률을 1이라고 할 때 사인 세타1은 얼마분의 얼마라고 하시면 된다? N1분의 1로 그냥 계산하시면 돼요. N1분의 1로 계산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빛을 유리에서 물로 입사시킬 때 임계각 세타. 자, 그러면 만약에 유리 물이면 어떻게 가면 되게? 유리 물일 때 이쪽이 느리고 빠르기 때문에 어차피 요 각을 지금 세타로 잡은 거거든? 됐어? 그러면 사인 세타는 어떻게 계산해? 하면 굴절률 비를 계산하면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분모에 뭘 집어넣으시면 돼? 큰 걸 집어넣으면 돼. 그러면 얘는 얼마분의 얼마? N1분의 N2 이렇게 계산하면 끝나. 쉽지? 그래. 반응은 없는 것 같지만 쉬운 걸로 가자. 그래서 빛을 유리에서 물로 입사시킬 때 임계각 세타는 N1분의 N2. 그러니까 분모에 큰 걸 넣으세요. 자, 2번. 자, 그 다음에 공기물이 유리의 굴절률. 자, 그러면 굴절률은 어디가 제일 크다? 유리가 제일 크고, 물이 크고, 공기가 제일 작고. 그러니까 항상 속력부터 비교해야 돼. 자, 그러면 3번. 자, 가에서 입사각이 세타 1보다 클 때 전반사 일어나는 거 오케이. 자, 그 다음에 2번은 이거 조건 되게 중요하거든요. 공기에서 물로 진행하는 전반사가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절대 일어나지 않아요. X. 그 다음에 두 매질의 굴절률 차가 클수록 임계각의 사인 값이 작아지기 때문에 임계각도 어떻다? 작아요. 사인은 각도가 클수록 커져요. 자, 그 다음에 빛의 속력이 느린 매질에서 빠른 매질로 갈 때 전반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X. 그 다음에 입사각이랑 반사각 크기는 같기 때문에 가에서 반사각은 얼마? 세타1. 됐어. 자, 그러면 해봐야지. 자, 그래서 266쪽에 거기 266쪽에 2번, 4번, 5번, 6번 물어봐. 7번도 해볼까? 2번 같은 경우는 갑자기 왜 설명하냐면, 이제 문제는 풀었을 거라고 의심하진 않는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 속력 비교하는 문제를 조금, 속력을 좀
그러니까 비교할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아까 이게 그러니까 무조건 그러니까 여기가 느린 매질이고 여기가 빠른 매질이고 여기가 느린 매질이고 여기가 빠른 매질인 건 분명한데 속력 차이가 얘가 더 큰 거지. 그래서 속력은 A가 느리고 B가 빠르지만 C가 속력 차이가 더 큰 거야. 그래서 속력이 저렇게 되면 굴절률은 오히려 어떻게 가야 해? 반대로 가야 돼. 반대로. 그래서 파장비랑 속력비랑 똑같기 때문에 1번에 가에서 단색광의 파장은 A에서가 더 짧아야 돼서 틀렸고요. 잠깐만. 잘못 썼다. 잘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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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번 중요한 문제, 좋은 문제가 아니었어. 2번, 얘가 빠른 매질이고 느린 매질, 이렇게 분명하면 안 되는데. A가 빠른 매질, 느린 매질이고, 얘가 느린 매질이고, 빠른 매질이고. 잘못했다. 늦바. 그래서 지금 속력이 C가 제일 빠르고, A가 빠르고, 뭐가 제일 느려? B가 제일 느리기 때문에, 굴절률은 요렇게 가야겠지. 이게 좋은 문제가 아니다. 내 원하는 문제 이게 아니었는데. 문제 위아래를 잘못 봤다. 각도 잘못 봤다. 어쨌든 가에서 단색광의 파장은 속력이 빠를수록 크기 때문에 A에서가 더 긴 건 맞고요. 그 다음에 가에서 입사가 크게 늘려도 전반사 절대 아니랍니다. 왜냐면 굴절각이 너무 작아요. 그 다음에 나에서의 임계각은 세타보다 작은 거 맞습니다. 왜냐면 입사각이 임계각보다 클 때 전반사 하거든요. 그래서 답은 몇 번 틀렸다? 답은 4번 풀렸다. 무슨 문제를 보고 싶었는 거냐면 아니야, 뒤에 있다가 나올 거야. 자, 그 다음에 6번도 살짝 한 번만 설명 좀 하면, 그러니까 지금 공통적으로 뭐의 비를 구하는 게 되게 중요하게, 속력 찾는 게 되게 중요해. 그러니까 속력 크기 순서를 찾아야, 이게 근데 사람마다 다르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친구 같은 경우는 저는 굴절률로 푸는 게 쉬워요. 그렇게 해서 레디 멋대로 해라. 그렇게 했는데, 편한 대로 가면 돼. 일단 여기서 전반사 했다라는 거는 중요해. 전반사 했다는 거는 여기가 느린 매질이고 얘가 무슨 매질이라는 거야? 빠른 매질이라고 하는 거거든. 그 다음에 굴절률이 조심할 거는 굴절률이 B가 C보다 크기 때문에 속력은 B가 더 C에서보다 느려. 굴절률이 B가 크기 때문에 속력은 B가 큰 게 맞지. 그래서 속력은 B가 작은 게 맞아. 그래서 속력 B가 어떻게 되냐면 속력이 A가 제일 느리고 그 다음에 B가 빠르고 C가 제일 크기 때문에 굴절률은 A, B 순서대로 C 순서대로 작아져요. 됐어? 그 다음에서 전반사, 기억에서 조심할 거는 전반사 한다는 거는 100% 입사하는 빛이 100% 반사했다는 뜻이라서 세기가 줄지 않아요. 참고로 빛의 세기 하면 밝기를 말하는 거야. 밝기. 참고로 소리의 세기는 뭘 말하게? 갑자기 멍하다. 소리의 세기는 크기를 말하는 거야. 그래서 그럼 빛의 진동수는 뭘 결정하게? 색깔을 결정해요. 에너지와 색깔을 결정해요. 그러면 소리의 진동수는? 소리의 높낮이를 결정해. 그게 달라. 자, 그 다음에 매질에서의 피해 속력은 어쨌든 간에 A, B, C 됐고, 그 다음에 디귿이 되게 조심할 게, 자, 여기 입사각이 몇 도인겨? 여기서 입사각이 45도인데, 지금 어차피 A, B에서 45도에서 전반사 했거든? 그러면 A, C에서도 당연히 전반사 할 수밖에 없어. 왜냐면 임계각이 이때가 더 작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는 속력이 되게 분명하게 구별이 되는데 어려운 문제로 가면 속력이 구별이 안 돼요. 됐고, 그래서 7번 같은 경우에는 문제 자체가 이해가 안 갈 수 있어요. 7번 같은 경우에는 문제 자체가 이제 이해가 안 갈 수 있는데, 자, 일단 반원형 물통을 쓰는 이유는 첫 번째는 지금 빛이 반원형 물통으로 진행할 때 이때 입사각이 0도거든요. 그럼 굴절각도 0도라서 꺾이지 않나요. 그래서 꺾이지 않고 들어가서 꺾이지 않고 나온다는 게 장점이야. 그 다음에 두 번째 장점은 지금 보면 반지름이 똑같기 때문에 그러면 사인 i는 뭐에 비례할까? 사인 i는 PQ 비례에 비례하는 거예요. 이해 가셨어요?
그 다음에 그러면 사인, 그러면 R로 쓸까? 여기 사인 I, R로 넣으면 사인 R은? 사인 R은 RS 길이에 비례하지. 그래서 지금 보면 우리가 지금 여기가 빠른 매질이고 여기가 무슨 매질인 건 알겠어? 느린 매질인 건 알겠지? B까지 나와. 몇 대 몇? 3대 2야. 3대 2야. 요렇게 B까지 나오는 거야. 그래서 반원형 물동을 쓰면 이제 진행하는 빛이 구절하지 않는 거라, 그 다음에 이제 반지름 길이가 같기 때문에 직각삼각형에서 빗변 길이가 똑같이 나와요. 자, 그러면 지금 이거는 그래서 해석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PQ에 해당하는 값은 뭐에 해당하는 거게? 입사각에 해당하는 거야. 입사각. 그러니까 입사하는 것의 사인 값에 해당하는 거야. 그러면은 여기서 RS에 해당하는 건 뭐에 해당하게? 구절각의 사인 값에 해당하는 거거든. 그래서 공기에서 B로 갈 때 약간 그래도 조금 정리를 해주면 공기에서의 그 입사각의 사인 값에 해당하는 게 지금 B로 진행할 때는 4였다가 얼마가 되는 거게? 4였다가 2가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사인 값 B가 2대 1이 되는 거야. 이해 갔어? 사인 값 B가 2대 1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공기에서 어디로 갈 때? 공기에서 A로 갈 때는 사인 값의 B가 얼마가 나오는 거냐면 얘가 3대 2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디가 속력차가 크다는 얘기게? 공기에서 B가 속력 차이가 크다는 얘기고, 얘는 속력 차이가 어떤 애들? 작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입사각이랑 구절각의 사인 값이 그 PQ랑 RS 이제 비례한다고 볼 수 있지. 그러면 지금 임계각은 굴절률 차이가, 그러면 속력으로 그럼 정리하면 이렇게 돼. 속력으로 정리를 하면 공기가 당연히 제일 빠르고 A가 느리고 뭐가 제일 느려? B가 제일 느린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비교해줘야 돼.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굴절각이 같은 상황인데 입사각이 차이가 난다는 거는 얘가 속력 차이가 크다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굴절률은 거꾸로 그냥 연습할게요. 공기가 작고 B가 크지. 그럼 임계각은 언제가 제일 작겠어? 얘네들 사이가 뭐가 더 작다? 얘가 임계각이 작고요. 참고로 얘네 임계각 나와. 몇 도게? 사인 값 B가 2대 1이니까 구절률 B가 2대 1이거든요. 그렇지, 30도. 요렇게까지도 계산할 수 있어. 그러니까 사인 값 B가 구절률 B의 반비례잖아. 그러니까 얘네들 지금,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얘가 속력 B가 몇 대 몇이란 뜻이라서 2대 1이란 뜻이라서 구절률 B는 1대 2가 바로 나와. 그래서 속력 파악하는 게 그렇게 중요해. 얘는 문제 낼까 안 낼까? 얘는 안 내겠지. 근데 루트 3이면 낼 수 있어. 이해 갔어? 루트 3이면 낼 수 있어. 얘가 만약 루트 3이면 얼마게? 얘는 60도 나와. 임계각이. 그렇게 해서 좀 확장을 해줘야 되거든? 아니, 그래서 삼각비가 어렵지. 그래서 임계각 같은 경우는 그래서 빛이 A에서 공기로 입사할 때가 큰 게 맞아요. 얘네가 임계각이 되게 크고, 그 다음에 반원형 모양의 매질이, 그래서 이거는 설명되지? 그 다음에 빛이 A에서 B로 진행할 때는 전반사 안 일어나. 어디에서 어디는 가능해? B에서 A로 갈 때는 가능하다. 그렇게 계산하는 거야. 이래서 어려워. 이래서 어려워. 이게 요런 문제가 있죠. 네, 좀만 쉴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신호를 보내는데 전반사 이용이라고 쓸게. 이제 전반사를 시키면 빛의 세기가 유지가 된 채로 가기 때문에 뭐에 유용하냐면 신호 전달할 때 되게 유리하죠. 그래서 통신에 주로 많이 씁니다. 그래서 거기는 이제 사진에 몇 개 나와 있는데, 거기 레이저 빛이 물줄기 따라 진행한다. 이것도 전반사. 거기 그림 보이지? 컵에 이렇게 있는 거 보이시죠? 그 다음에 이제 전반사 프리즘, 직각 프리즘이 이제 있는데, 그건 이제 밑에서 살짝 더 설명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광섬유, 유리로 만든 섬유가 광섬유인데, 이제 레이저 빛이 휘어진 광섬유에 따라 진행을 하면 이 빛의 신호가 약해지지 않은 채로 먼 곳까지 정보를 전달할 수가 이제 있다. 그래서 약간 전반사 프리즘 얘기 조금 하면, 전반사 프리즘, 직각, 레이저 빛이
물줄기에 이렇게 쓰면 레이저가 이렇게 움직여가지고 전반사가 돼가지고, 그러니까 만약에 빛이 새어나오면 레이저 불빛이 약해져요. 근데 약해지지 않고 간다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이제 거기 이제 직각 프리즘 나와 있는데, 이제 직각 프리즘은 어떤 거냐면, 프리즘은 알지? 프리즘은 그 유리로 만드는 삼각기둥 같은 건데, 직각 프리즘은 여기가 몇 도인 친구? 45도인 친구예요. 여기서 이제 조심할 거는 이 친구가 굴절률이 루트 2보다 커야 돼. 왜 그럴까? 굴절률이 루트 2면 임계각이 45도거든? 전반사를 안 해. 그래서 45도보다 커야 돼. 그러면은 얘는 신호를 어떻게 하느냐?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90도로 바꾸는 건 상황. 그래서 지금 빛이 이렇게 가. 그러면은 여기는 입사각 0도니까 됐고, 여기는 그럼 입사각 45도가 되지? 그러면은 반사각도 45도니까 90도로 꺾여서 이렇게 나오는 거지. 됐어? 그 다음에 어떻게 해도 가능하냐면, 지금 이렇게 또 가능해. 이렇게 되면 입사각 45, 반사각 45 해서 90도로 꺾이고 90도로 꺾여서 이제 몇 도로? 180도가 경로가 꺾이거든? 그래서 지금 이렇게 90도로 꺾이는 거 이용한 게 잔망경. 거기 잔망경 그림 나왔지? 그러니까 이제 잔망경 같은 경우에는 잠깐만 잘 그려야 되는데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그리면 되겠다. 그러면 빛이 들어와서 90도 꺾이고 90도 꺾이고. 그래서 이게 전반사 하면 세기가 안 약해지니까 선명하게 상이 들어오겠죠. 거울로 쓰면 약간 흩어지는 빛이 있어요. 그래서 진짜 좋은 건 잔망경은 저렇게 쓰고, 그다음에 얘는 내가 못 그릴 것 같긴 한데 쌍안경, 거기 밑에 그린 쌍안경 보이니? 거기 쌍안경 보이면 지금 180도 꺾여져 가지고 지금 그 볼록 렌즈에서 들어왔던 빛이 꺾여서 눈으로 들어오지. 그래서 이렇게 이제 쓴다. 그 다음에 광섬유, 내시경이랑 광케이블 내시경 다 광섬유 써서 빛신호 들어가게 하는 거고, 내시경, 그렇죠. 내시경 나중에 하시겠군요. 그 다음에 다이아몬드가 굴절률이 되게 커. 그래서 다이아몬드에서 제일 큰 핵심은 첫 번째는 알이 커야 되고, 두 번째는 전반사가 일어나게 커팅을 잘해야 돼. 그러면 안에서 빛이 도니까 더 빛이 영롱하겠지. 그 다음에 이제 광케이블 이렇게. 그래서 넘겨봐. 그래서 이제 직각 프리즘 이제 하나랑 광통신. 광통신은 수능 문제도 맨날 나와. 자, 광통신은 광섬유를 이용한 통신이 광통신이야. 그래서 광섬유가 여러 개가 모이면 뭐가 될까요? 광 케이블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광 케이블 통해서 신호를 전달하는 건데, 일단 광섬유는 그래서 유리로 만든다. 그래서 유리로 만드는데 이 안에 해당하는 유리가 코어가 돼요. 코어. 그 다음에 바깥쪽에도 이제 섬유로 얘를 갈사하는데 얘가 클레딩. 근데 유리로 만드니까 완충제를 몇 겹 더 싸줘야 돼. 핵심은 여기서 이제 빛 신호를 보내면 빛이 새어나가면 안 되겠지. 그러니까 빛이 여기서 새어나가게 되면 신호가 약해지는 거잖아. 그러니까 코어의 안에서 빛이 뭐 하면서 나가야 되냐면 전반사 하면서 나가야 돼. 그래서 그러면은 전반사 조건 기억하시죠? 전반사 조건은 무슨 매질에서 무슨 매질로? 느린 매질에서 빠른 매질로. 그래서 굴절률이 코어가 굴절률이 크고 클레딩이 굴절률이 작아야 돼. 그러면 이제 빛의 속력이 이제 코어가 이제 클레딩에서 늘겠지. 그래서 얘네들이 속력 차이가 크면 클수록 전반사가 잘 일어나니까 전반사에 쓰는 광섬유 유리는 어쨌든 좀 싼 유리는 아니겠죠. 밀도가 어때야 되니까? 밀도가 커야 되니까. 그래서 광통신 할 때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보통 우리의 신호는 아날로그 신호고 보통은 영상, 이제 빛이라던가 그 다음에 보통 무슨 신호? 음성, 무슨 신호가 들어갈까? 소리 신호 바뀌어야 돼. 그래서 이 신호를 전기 신호로 바꿔줘야 되거든요. 이게 요새는 요거 나오더라. 요거 이제 뭐로 바꾸게? 센서로 바꿔야 되지.
그러면 저기서 이제 광섬유를 통해서 정보를 보내려면 전기 신호를 빛 신호로 바꿔줘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빛 신호는 적외선이나 가지광선이야. 그래서 전기 신호랑 빛 신호, 전기 신호, 빛 신호 바꿔주는 거를 송신기라 해. 송신기라 해서 주로 많이 쓰는 게 LED 많이 쓴다. 무슨 다이오드? 발광 다이오드지. 그래서 이 친구가 이제 뭐를 타고 쫙 전달? 이제 광섬유를 타고 쫙 전달되는데, 이제 문제는 중간중간에 신호가 약해져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거기 그림 보면 아시겠지만 광 증폭기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도착 지점에 도달했어? 그럼 무슨 신호가 도달했겠니? 빛 신호가 도달했겠지? 그러면 얘를 다시 무슨 신호로 바꾼 다음에 전기 신호로 바꾸면 이거를 다시 뭐로 전환해줘야 되게? 음성이나 영상으로 바꿔줘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빛 신호를 전기 신호로 바꿔주는 걸 뭐라고 하게? 수신기라고 하고요. 수신기로 많이 쓰는 건 광다이오드를 많이 써요. 참고로 스펠링이 달라. 그러니까 영어 단어가 달라. 얘는 라이트 에미팅 다이오드고 이 친구는 포토 다이오드거든? 포토. 그래서 빛이랑 관련된 기구는 다 포토 들어가 있는 거 알지? 사진, 포토, 사진 작가, 포토그래퍼. 하지만 사진기는 카메라라는 겸죠. 그래서 그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 광섬유를 언제 많이 깔았냐면 내가 기억하기로는 그 김대중 대통령 때 쫙 깔아. 그래서 인터넷이 빠른 거야. 됐어? 그러면 이제 그럼 광통신의 장단점 보시면 광통신의 장점은 일단은 외부 전자기파, 이건 전파 같은 걸 말하는 건데요. 간섭을 안 받아요. 왜냐면 여기 보면 알겠지만 새어나가는 신호가 있어 없어? 새어나가는 신호가 없어가지고 잡음도 없고 혼섬도 없고 도청도 안 돼. 새어나가는 게 없으니까. 그 다음에 신호가 약해지지 않기 때문에 대용량의 정보를 먼곳까지 전달할 수 있다. 그래서 보통은 그래서 그 바다 밑에도 이렇게 해저 광케이블 공사 같은 거 해놓거든요. 오케이? 제주도 같은데 일본이랑 부산 사이에 뭐를 설치하네 안 하네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에너지 손실이 당연히 적겠지. 왜냐면 세기가 약해지지가 않으니까. 그래서 광 증폭기를 조금 설치를 해야 되는데 이제 거리가 길다. 근데 이제 거리가 그래서 많이 설치 안 해도 된다. 근데 단점이 있어. 얘가 유리라는 거야. 유리 떨어뜨리면 깨지고 불나면 녹아요. 근데 어떻게 고쳐? 갈아야지. 왜냐면 금속이면 끊어지면 녹여서 연결하면 되는데 유리는 안 돼. 왜냐면 얘는 각도가 되게 중요하잖아. 매끈하게 만들어줘야 되거든. 그래서 얘는 화재랑 충격이 약하고 끊어지면 연결하기가 힘들다. 그리고 문제는 이 광섬유를 주로 어디다가 해놨을까? 땅 밑에다가 심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수리하려면 땅 다 드러내야 돼요. 그 다음에 광섬유 연결 부위에 먼지나 틈이 생기면 불가능해진다. 왜냐면 각도가 달라지잖아. 항상 입사각이 뭐보다 작아야 되거든. 입사각이 임계각보다 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구리도선을 이용한 동시에 비해 설치 관리 비용이 많이 들지만 그래도 한번 설치하면 좋다. 참고로 구리도선을 이용한 동시에는 니네는 아마 모를 거야. 전화기 같은 거. 유선전화 쓴 적 있어? 전화선. 구리통신 전화선 이용한 거거든요. 옛날에 선생님 대학교 처음에는 이 전화선 가지고 인터넷 했어요. 그래서 구리도선 같은 경우에는 이게 신호가 전기 신호로 가는데 열이 발생해서 에너지 손실도 되게 크고, 그 다음에 이게 잡음이랑 당연히 혼선 있고 도청도 쉽고, 도청도 이제 쉬워가지고 이제 요새는 이제 광통신 많이 쓴다. 회사나 이런 데는 아직은 쓰겠다, 그치? 회사나 이런 데 내선 전화나 그런 거, 그런 거는 쓰겠다. 그래서 얘는 문제 그래도 한번 보고 가면 자, 거기 1에서 3번 보면 얘 같은 경우 이렇게 돼. 그러니까 가와 같이 단색광 P가 일부 경계면 입사하는데 일부는 굴절해서 B로 가고 일부는 반사를 C를 하다가 지금 여기서 전반사 되는 거야. 여기서 이제 전반사. 자, 그래서 지금 보면 일단 속력부터 파악해야 되거든. 여기는 무슨 매질? 여기는 느린 매질이고 여기가 빠른 매질이지. 그럼 전반사 일어나려면 느린 매질이고 얘는 빠른 매질인데 지금 각도를 보세요. A랑 B랑 C랑 보면 얘는 입사각이 세타거든요.
근데 얘는 몇 도보다 커? 세타보다 각도가 크지. 왜냐하면 입사각이나 구절각의 사인값이 중요한데 여기는 전반산다는 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절각이 몇 도보다 크다는 얘기야? 90도보다 크다는 얘기잖아. 아, 그래서 속력이 어떻게 되는 거게? 요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입사각의 사인값 요렇게. 그러면 구절률은 어떻게 되는겨? 구절률은 A가 크고 B가 작고 C가 작고. 그러면 만약에 이걸로 저 ABC 중에 하나로 광섬유를 만든다면 코어로 제일 좋은 건 누구? 코어로 제일 좋은 건 만약에 코어를 A로 쓰는 게 제일 좋거든요. 속력이 제일 느리고 구절이 크니까 또 얘는 B랑 뭐를 쓰는 게 가능해? C를 쓰는 게 가능하고 코어를 B로 쓰면 클래딩은 뭐로 쓰는 게 가능하다? C로 쓰는 게 제일 가능한데 뭐랑 뭐를 쓰는 게 제일 나이스하냐면 A랑 C를 쓰는 게 뭐가 제일 작아서? 구절유차가 커서 인계각이 작아. 그래서 만약에 이걸로 코어랑 클래딩을 만들면 코어로는 A를 쓰는 게 좋고 클래딩으로는 C를 쓰는 게 좋아요. 자, 그래서 1번에 A와 C의 인계각은 세타보다 크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전반사가 일어나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구절률은 B가 C보다 크다. 그 다음에 B를 코어로 쓰게 되면 클래딩은 A를 쓰는 게 아니라 뭐를 써야 돼? C를 써야 돼. 그래서 광섬유에 A를 클래딩으로 사용할 수는 없다. A와 C 사이 비교값이 인계각이 제일 작지. 그럼 작은 건 싫다보다 어디? 1번 아니. 세타보다 작다. 내 크다 그랬어? 아, 미안. 여기 전반사. 그래서 세타가 인계각보다 크니까 전반사 하는 거죠. 됐어? 자, 그 다음에 2번. 자, 나의 광섬유 굴절률은 코어가 클래딩보다 크다. 그러면 속력은 코어가 느린 거야. 광섬유는 유리예요, 유리. 기본적으로 유리예요. 유리. 이론상 광섬유를 제일 쓰기 좋은 건 금강석이겠네. 야, 다이아몬드로 광섬유 만들면 야, 그러니까. 근데 요새 뭐 합성하니까. 자, 그 다음에 1번. P의 속력은 A에서가 B에서보다 느리다. 맞고, 속력과 파장은 비례해요. 진동사 똑같으니까. A에서가 짧아요. 그래서 X. 그 다음에 아까 코어는 A를 쓰는 게 좋다고 했으니까 3번 동그라미. 광섬유랑 광동시는 이제 새어나가는 구조라는 빛이 없어서 간섭이 없고 도청이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구리도선보다 에너지 손실이 거의 없죠. 자, 8번 잠깐 볼게요. 일단 기억리에는 그냥 끝나지. 빛의 속력은 코어가 느려야 되고 굴절률은 코어가 커야 돼. 그럼 일단 니은이 맞고. 자, 그 다음에 전반사가 일어나는 최대가 일단 요거는 조금 분석 좀 해보면 좋아요. 자,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제 전반사가 여기 봅시다. 그러면 여기를 세타라고 하고 여기를 세타 프라임이라고 할게요. 자, 여기서 일단 질문. 세타 더하기 세타 프라임은 무조건 얼마여야 돼? 90이야. 그러면 세타가 커지면 뭐가 작아지게? 세타 프라임이 작아지거든? 됐어? 그래서 어쨌든 여기서 얘네들 사이의 인계각은 N1분의 N2가 돼. 자, 그러면 N2가 작다는 뜻은 무슨 뜻이게? N2가 작다는 얘기는 결국은 뭐가 작아진다는 뜻이야? 인계각이 작아진다는 뜻이지? 그럼 인계각이 작아진다는 뜻은 이 세타가 무슨 값이어도 괜찮다는 뜻이야? 더 작아도 된다는 뜻이잖아. 그치? 왜냐면 입사각이 뭐보다 크기만 하면 되니까. 인계각보다 크기만 하면 되니까 만약에 저기서 인계각이 작아진다고 하면 여기서 세타가 작은 값이어도 되거든요. 그럼 세타가 작아지면 뭐가 커지게? 세타 프라임이 커지겠지? 세타 프라임이 커지면 i가 어떻게 되게? 커져. 그래서 디귿이 받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그리지 않기를 추천해. 뭔 말인지 알겠어? 그리지 않기를 추천해. 그 다음에 마지막 한 문제는 이거는 선생님이 풀 건데 거기 269쪽에 2번.
여기서 조심하실 건 세타시 있지. 여기 세타시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구절광선을 표시해주는 게 좋다. 안 그러면 헷갈린다. 구절광선 표시해주는 게 좋아. 구절광선 표시해주는 게 좋고, 어디 보자. 그러면은 지금 여각이 세타시니까 이 친구가 몇 도게? 여기가 90도 마이너스 세타 C가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이제 무슨 법칙 쓸 거냐면 스넬 법칙 쓴다. 스넬 법칙. 스넬 법칙. 그래서 한번. 자, 그래서 사인 값 B는 뭐의 반비례? 주절유비의 반비례. 핵심 분모 분자만 잘 쓰면 돼. 자, 그러면 여기에서 씩 세울게. 여기에서 씩. 자, 그러면 사인 세타 C. 그러면 여기에는 세타 C 쪽이 유리니까 여기에 N1 들어가요. 됐어? 그 다음에 여기 사인 얼마? 사인 90. 그러면 여기에다가, 그러면 여기가, 지금 여기가 이제 어디에 해당하니까? N2니까 여기서 식 하나 나오지.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사인 세타 C가 얼마인 거 하나 나옴. N1분의 N2인 거 하나가 나오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누구 관계식 쓸 수 있어? 얘네도 관계식 쓸 수 있거든? 근데 약간 좀 머리 좀 쓰면 유리 거를 먼저 쓸게. 사인 90도 마이너스 세타 C를 여기 먼저 쓸게. 그러면 요게 유리잖아. 얘가 유리거니까 유리 여기다 써야 돼. N1. 그 다음에 사인 I0. 근데 이게 공기니까 여기 얼마? 1 나오지? 자, 그러면은 지금 여기서 사인 90도 마이너스 세타 C는 거기 문제 보시면 이거 얼마로 쓸 수 있어요? 코사인 세타 C죠? 그 다음에 이게 얼마지? N1분의 1분의 사인 I0 나오지? 자, 뭐 하고 싶어, 얘들아? 제곱해서 더하고 싶지 않니? 제곱해서 더하고 싶지 않니? 그래서 제곱해서 더하면 이게 지금 1인데 어쨌든 얘네 제곱해서 더한 거니까 N1 제곱분의 N2 제곱 더하기 얼마? N1 제곱분의 사인 제곱 I 제곱. 이게 뭐하는 짓이야 이게? 그러면 요거 양변에 얼마 곱하고 싶어? 양변에 N1 제곱을 곱하는 거야. 양변에 그래서 N1 제곱 그 다음에 2양 아니 한 번 더 쓸게. 요게 더하기 사인 제곱 I 제곱니까 이 친구 어떻게 해? 2양하면 되지? 그래서 2양하고 루트 씌우면 얼마 나와? 사인 I 제로는 N1 제곱 마이너스 N2 제곱에 뭐 씌우세요? 루트 씌우시면 돼요.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기억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지금 뭐 어려운 뜻이 했지만 지금 그냥 스넬 법칙 몇 번 쓴 거야? 2번 쓴 거야. 여기서 하나, 저기서 하나. 변형은 여러분의 몫이죠. 자, 그 다음에 니은에 보시면 단색각을 P에다가 I0보다 큰 값으로 입사를 시킨대. 그러면 그리지 마시고 여기가 커지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요 각이 커지죠? 그러면 오히려 여기는 인계각보다 작아지죠? 그럼 전반사 할까요? 안 할까요? 전반사 안 합니다. 전반사 안 해요. 그 다음에 N1분의 N2가 작아지면 전반사를 하느냐라고 물어봤는데 일단 이쪽의 각도는 바꾸고 싶지 않으니까 N1은 안 바꿀게. 그러니까 뭐가 작아진다고 생각하면 N2가 작아진다고 생각하면 무슨 각이 작아지게? 임계각이 작아져. 그러면 여기서 입사각이 세타 C일 때 아까는 90도로 갔겠지만 이때 임계각이 작아지면 바뀐 상황에서 바뀐 조건에서 임계각보다는 얘가 크기 때문에 그때는 전반사 할까 안 할까? 전반사 하지. 답 몇 번? 답은 3번. 됐어? 은근 만만치 않죠? 만만치 않아. 그래서 이거 파동 10월에 처음 한다고 생각하면 좀 끔찍해가지고 좀 끔찍하지 않아? 그래서 한 번은 하고 가야 돼. 왜? 진짜 끔찍해. 그러니까 겨울방학 때도 살짝 서두르려고 조금 노력했던 게 물론 생각보다 되진 않았지만 노력했던 게 이게 한 번 하는 거랑 2번 하는 거랑 3번 하는 건 너무 달라가지고 자 그래서 숙제는 560에서 583 거기 기출피
583번. 주아는 여유 되면 앞에 안 된 거 좀 풀면 돼. 그렇게. 밥 먹고 자. 밥 먹자. 김밥 먹으러 갔다 와야지. 다음 주는 야채 관계하는 사람이랑. 밥 두둑히 먹고